인정 형태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무농약은 전체 비료 사용량의 한 30% 정도 주는 게 무농약이고요. 유기재배는 화학비료는 아예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유박비료 특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유기질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발효나 뭐 발효가 되지 않고 바로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보시려면은 한 15일에서 20일 후에 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은 좀 일반 화학비료보다는 좀 일찍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11%짜리 유박비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성분량에 따라서 유박비료를 주는 그런 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나온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 정도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10포 기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5%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8포 정도 주는데, 최근에 이제 유박을 11%짜리 질소 함량이 11%짜리 유박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는 관행대로 주는 습관을 가지고 11%짜리 유박을 10포를 줬을 때는 100% 도복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유박을 구입을 하셨을 때 그 안에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에서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렁입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이제 넣는 방법이나 우렁이 종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렁이를 넣는 시기를 잘못 조절해 가지고 풀을 잡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낸 후 3일에서 5일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본인의 논에서 잡초가 어떤 잡초가 많이 발생되고 언제쯤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쓰레질을 하고 조금 모낸 시기를 늦췄을 때 쓰레질 하고 나서 그 풀이 막 자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쓰레질하고 2, 3일 후에 모내기 하고 바로 넣는 게 제일 좋은데, 요렇게 이제 투입 시기를 모낸 후 3일에서 5일이라고 한 거는 어차피 쓰레질은 바로 전날, 전전날 하셨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쓰레질을 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레질을 하고 난 다음에 모내는 시기를 일주일 있다가 모를 냈다고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풀의 자라는 속도를 우렁이가 먹는 속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우렁이 넣으실 때는 우렁이를 예전에는 막 뿌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우렁이가 거꾸로 박혀가지고 생장판이 좀 깨지는 경우가 생겨서 많이 폐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모아가지고 입구에다가 그냥 두시면은 다음날 가보시면은 전체 다 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논에 들어가가지고 뿌리고 하실 그를 일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입구에다가 조금씩 무더기로 좀 놔주시면은 우렁이가 풀을 찾아서 다 흩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렁이를 최근에는 유해 해충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렁이가 이제 망을 설치를 안 하면은 우렁이가 넘어가가지고 개천이나 뭐 하천에서 서식을 하면서 월동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경기도 지방에 지금 우렁이 월동 조사를 좀 해봤는데, 월동을 하는 우렁이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을 때 물이 넘치면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망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렁이 크기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렁이 크기를 중폐라고 그래가지고 좀 밤알 크기 정도 되는 걸 이제 우렁이를 많이 넣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치폐를 많이 좀 사용하는데 도토리만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기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큰 우렁이가 들어갔을 때는 벼를 좀 가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고, 우렁이가 일하는 시기가 좀 짧아집니다. 우렁이가 크면은 조금 더 있다가 바로 풀이 나오는데 짝짓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풀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알을 넣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풀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요게 효과가 좀 떨어지고, 최근에는 좀 작은 우렁이를 좀 넣어가지고 이때부터 일을 좀 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데요. 성패하고 치패가 확실히 효과적이지만은 치패를 넣었을 때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너무 춥거나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보시면은 효과는 거의 뭐 좋습니다. 근데 처리를 안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치패를 넣었을 때 큰 모나 작은 모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모를 그 21모 이전의 걸 넣었을 때 큰 우렁이를 넣으면은 대부분 우렁이가 모를 가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작은 우렁이를 넣었을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우렁이 장점을 보시면은 벼 잎을 이제 그러니까 피해율이 좀 경감되고요. 어린 모에도 이제 좀 쓸 수가 있다는 그런 뭐 장점이 있습니다. 뭐 잡초 효과도 굉장히 좋고, 우렁이 사육장에서도 뭐 우렁이를 사육하는 기간이 많이 단축돼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새끼 왕우렁이를 좀 사용할 때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우렁이 활동이 막 정지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온도가 많이 상승하지 않고 너무 추워서 우렁이가 활동을 못해서 잡초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렁이가 안 먹는 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엽기가 있고요. 엽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엽기가 우리 논에는 좀 엽기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좀 뽑으셔야 됩니다. 뽑으셔야 되고, 물질경이 같은 경우에도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질경이가 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으면은 우렁이가 가끔씩 먹기는 하는데 절대 먹지 않는 그런 풀 중에 하나고요. 우렁이를 투입하는 논에 우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숙이 안 된 우분을 넣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우렁이가 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스 피해를 통해 가지고 우렁이가 집단 폐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고, 여기 그 발효가 안 되는 우분이 들어갔을 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모에 뿌리에 영향을 굉장히 줘서 모가 안 자라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기포가 안 올라오는 게 안 보이지만은 어쨌든 기포가 올라오면서 흙탕물이 막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활착도 안 될 뿐더러 모가 거의 다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부속탭이 충분히 많이 들어간 데는 우렁이를 갉아먹는 참치벌레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이렇게 크지는 않고 조개같이 생겼는데 아주 작습니다. 여기 우렁이 잎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요. 우렁이 생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우렁이가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런 참치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살충제가 있는데, 친환경 살충제를 뿌리실 때 좀 효과적으로 효과를 보시려면은 물의 양을 좀 빼고 물을 좀 빼서 좀 자작하게 한 다음에 친환경 약재를 뿌리시는 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을 너무 찰랑찰랑하게 된 상태에서 약재를 뿌리면 약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물을 좀 3분의 1 정도 빼시고 그 다음에 살충제를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까 발효가 될 땐 우분을 썼을 때 이런 참치벌레가 아주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렁이가 다 폐사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럴 때는 다시 또 넣어야 되고, 또 이게 우렁이가 이렇게 참치벌레가 달라붙어 있으면 활동을 또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잡초가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효가 될 때는 우분이나 축분을 좀 넣지 마시고, 만약에 넣었다고 하시면은 미리 벼농사를 하시기 전에 넣고 로타리 치고 발효를 좀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미속 퇴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가스피입니다. 가스피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벼에 뿌리에 상처를 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흰 새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위로 쭉쭉 올라가는데 활착을 못하고 다 죽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이 가스피인지 아니면은 물바구미 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뽑아보시면은 물바구미 유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자란다고 하시면은 가스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말라가지고 가스피를 많이 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바구미인데요. 지금 산간지방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물바구미입니다. 그래서 물바구미 약재를 좀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 친환경 물바구미 약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면 정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바구미가 월동을 해서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배에다가 가해를 하는데, 성충 피해입니다. 그때는 성충이 잎을 갉아먹는 그런 시기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물바구미가 뿌리 쪽으로 내려가서 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알이 부화가 돼서 유충이 뿌리를 갉아먹는 그런 피해, 그 두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피해를 줬을 때 타켓을 좀 약재를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충 피해가 나왔을 때는 수면 정개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성충을 좀 잡아야 되고요. 수면 정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약 성분이 오일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렁이 특성은 밤에는 위로 올라갔다 잎을 갉아먹고 낮에는 다시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수면 정개제를 막이 생기는 그 막을 우렁이가 물바구미가 뒤집어 서면은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죽는 그런 약재고요. 입제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나 이제 그 성충도 잡지만은 대부분 육충 피해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유충 피해가 나왔을 때는 물을 좀 뺀 상태에서 입제를 좀 뿌려서 유충하고 성충을 다 잡는 그런 방법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물바구미 피해입니다. 앞쪽에 많이 생기고요. 요거는 유충 피해입니다. 뿌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뿌리를 다 갉아먹기 때문에 다른 모가 막 클 때 보시면은 막 고사를 하고 주저물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피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유충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충은 잎을 갉아먹어 가지고 잎에 피해를 주지만은 유충은 뿌리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바구미 피해입니다. 좀 일찍 심은 논인데, 대부분 물바구미가 그 야산이나 논둑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가 모내기를 하면은 그쪽으로 달라붙어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일찍 그 모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모내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바구미가 그쪽으로 다 달라붙어가지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극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좀 늦게 될 수 있으면은 늦게 모내기를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기상이 굉장히 좀 온난화되고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가지고 조금 뒤로 늦추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모내기를 해도 충분한데 5월 5일부터 모내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일찍 하시면은 물박음 피해도 보고 냉해 피해도 많이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뒤로 밀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벼농사를 하는데 비료를 많이 준 건가 적게 준 건가 이렇게 잘 모르실 때는 7월 3일 정도 딱 보시고 이 고랑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걸 딱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경우인데 이렇게 7월 3일인데 골이 다 막혀 있다 라고 하시면은 비료를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예요.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벼를 보시면은 분할을 해가지고 그게 열매가 달릴 수 있는 줄기가 있고 열매가 안 달리고 그냥 잎으로서 끝나는 그런 줄기가 있는데 이삭거름을 너무 많이 줬을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지거름이죠. 가지거름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삭이 달릴 수 있는 가지는 몇 개 없고 전부 다 무효분들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줄기를 크다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물관리입니다. 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무효분을기, 그러니까 출수하기 40일에서 30일 전에 물을 중간 물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물을 아예 뗍니다. 말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말리는 거는 낙수기하고 무효분을기의 중간 물떼기가 있는데 그 물을 아예 말려버리면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무효분을이라 가지고 흑색기라고 그러는데 잎으로 크다가 마른 그런 놈들이 이제 많이 억제가 되고 땅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도복도 많이 방지가 되고요. 제일 많이 필요할 때 출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물을 충분히 대야 되고요. 수인기하고 뭐 덩숙기 같은 경우에는 물 걸러대기라고 그래가지고 3일 됐다가 이틀 빼고 3일 됐다가 이틀 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물을 제일 많이 필요할 때는 모내기 할 때 활착기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지를 막 치기 시작할 때는 물을 댔다가 뺐다가 댔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경우 하시고, 수인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꽃이 피어가지고 이삭이 막 맺히기 시작할 때 그때 출수기 그리고 유수 발육기,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가지가 막 생겨서 꽃이 펴서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을 충분히 대주셔야 돼요. 물 떼는 시기를 보시면은 중간 낙수하고 난 다음에 출수 40일 전, 출수 40일 전에 물을 떼는 게 이제 완전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30일까지, 25일에서 30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물떼기를 될 수 있으면은, 뒤로까지 끌고 가는, 최근에는 추세가, 20일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시고, 중간 물떼기를 결정하시는데, 최소한 40일 전에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찰배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고 난 다음에 건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매벼 같은 경우에는 그 수분 함량을 대부분 15% 정도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찰배를 수확을 해서 15%를 맞추면은 찰배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배는 13% 이하로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13% 밑으로 너무 떨어뜨리면은 쌀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적정 수분 함량은 한 13.5% 정도로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도 해가지고 13%, 13.5%, 13.2% 뭐 이 정도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찹쌀 외관이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12%까지 떨어뜨리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찹쌀의 형태는 나오지만은 깨지는 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건강하지는 않고 지금 최근에 수미하는 부분도 13.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수분 함량을 맞춰 와가지고 다시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온도를 너무 고온으로 하시지 마시고 45도 정도, 40도, 45도, 50도까지도 괜찮겠지만은 그 정도 온도에서 서서히 좀 저온에서 말리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 완전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서 수분 함량을 13.5% 정도 맞추시면은 찹쌀도 형태도 잘 나와지고 깨지는 살도 없고 완전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품종별로 다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5% 정도 맞췄을 때 13%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말렸을 때 찹쌀 외관도 잘 나오고 완전미 비율도 굉장히 높고 모든 품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양평에서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투구 새우벌레라고 그러는데 투구 새우벌레라고 하는데 친환경 이게 지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우인데 몇 억 년 전에 살았던 그런 새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 농업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좋은 그리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찹쌀을 생산하셔가지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